네, 안녕하세요. 한국 어도비 시스템즈의 강준호입니다. 지금부터 페이스북 라이브로 이번에 저희가 발표했던 맥스에서 발표했던 업데이트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다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좀 어둡진 않나요? 네. 지금 다들 막 들어오고 계실 텐데 그동안 뭐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 맥스라는 행사는 매년 열리는 디자인 컨퍼런스고요. 그래서 주로 뭐 LA나 샌디에고 같은 데서 열리는데 거의 몇천 명씩 크리에이티브 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모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어도비에서 만드는 제품들에 대한 뭐 핸즈온 직접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미리 보고 이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제품들을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일단 뭐 지금 다들 뭐 딱 2시 맞춰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천천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 이번에 저희가 사무실을 이사를 했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그 강남역에 있었어요. 강남역 그 정확히는 신논현역이죠. 교보타워에 있었는데 저희가 새로 삼성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 전에는 완전히 다 내다보면 술집밖에 안 보였거든요. 신논현 사거리. 그래서 뭐 좋았는데, 지금 여기는 그 교육장이에요. 저희가 이사하면서 새로 만든 교육장이고, 이거 잠깐만 올려볼까요? 여기가 정확하게 걸렸네요. 삼성역, 삼성역이에요. 고를 꼭 골라도 이런 걸 고르는군요. 얘를 열어볼게요. 안 올라가요. 뒤로 가시죠. 네. 여기 카메라 여기 좀 잡아주세요. 저희가 이 부분이 되게 전망이 좋아요. 그래서 전망 보이시나요? 한강이 다 보이고, 네, 공사 중인 곳도 보이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부분들 뭐 좋아졌는데, 저희가 아마 이 새로 이사 온 사무실의 교육장에서 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이 행사장이 아니라 이 교육장에 오셔서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셔가지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을 구경하실 수도 있어요. 먹을 것도 꽤 많거든요. 음료수도 있고 뭐 먹을 것도 많으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곧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그건 마케팅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운 사무실에 꼭 놀러 오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지난번에 라이브 할 때는 신명섭 이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바쁘시대요. 그리고 원래 맥스 다녀오신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형태로 하고 싶었는데 그분들 일정이 좀 안 맞고,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스의 새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돌아서서 네, 사실은 맥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다들 준비하셨나요? 사실 이 페이스북 비디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다 소리 없이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미처 실시간 자막은 준비를 못했으니까 일단은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쪽 화면을 잡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표 하는 동안은. 그래서 일단은 어떤 내용들이 새로워졌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들은 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이름하에 업데이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스크탑이나 모바일이나 또는 파일들, 클립아트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나 또는 비엔스 같은 커뮤니티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통합돼서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맥스에서 저희가 발표한 것은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 협업. 기존의 협업보다 훨씬 나아진 협업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성.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움직이시면서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어디를 이동하시면서도 충분히 아이디어나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머신 러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협업은 보다 나아진 협업이 얘기하고, 이동성은 새로워진 모바일 앱들. 클라우드 퍼스트는 기존에는 클라우드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여러분들이 디자인 작업이나 아니면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클라우드가 좀 더 주도적인 작업을 가져가고, 머신러닝, 요즘 뭐 AI라든지 뭐 얼마 전에 알파고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어도비 같은 경우도 이 머신러닝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래픽 쪽, 디자인 쪽 관련 부분을 많이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맥스에서. 그리고 또 이 맥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제품을 업데이트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 그 다음에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도비 마켓플레이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소개를 했었고요, 맥스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앱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XD가 있어요. 이 XD는 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UI나 UX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와이어프레이밍이나 프로토타이핑을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툴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른 회사 제품으로는 스캣땡 아니면은 뭐 프로땡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XD 같은 경우는 이제 어도비가 출시를 하고, 이거는 역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뭐 스캣땡이나 프로땡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웹 OS에서만 동작을 했거든요. XD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조만간 윈도우 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베타긴 한데 여러분들 다 실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FE라고 되어 있는데, 이 FE라고 되어 있는 것은 프로젝트 펠릭스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젝트 펠릭스라는 것은 저희가 새롭게 선보인 3D 어플리케이션이에요. 3D 어플리케이션이어서 3D 오브젝트를 가지고 뭔가 디자인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존에는 다 무료로 쓰실 수 있었던 거지만 이제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안에 멤버들도 같이 이것을 뭐 기업이나 그런 데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및 비디오 앱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포토샵, 포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드림위버,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오디션, 애니메이트, 프렐류드, 뮤즈, 라이트룸, 브릿지, 그 다음에 드로우, 스케치, 컴프, 픽스. 요 위에 12개는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밑에 4개는 모바일 앱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업데이트가 됐어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뭐 SVG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니버설 서치 같은 기능이 좋아졌고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러스트레이터로 아이콘 작업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정확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점. 드림위버는 아예 저희가 처음부터 새로 썼어요, 코드를. 완전히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UI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오디션 이런 비디오 앱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협업이 하나의 큰 주제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한 팀 프로젝트라는 것이 추가가 됐어요. 애니메이트는 뭐 언제든지 항상 업데이트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사진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트룸과 뭐 그것을 위한 어플리케이션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런 모바일 앱들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컴프라든지 픽스라든지 많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iOS에서만 지원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복화술로 기침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보시면 iOS 앱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안드로이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를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안드로이드 폰인데 이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모바일 앱들이 다 안드로이드에서도 동작을 다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뭐 컴프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툴들을 다 이 안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컴프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여러 번 세미나도 하고 라이브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와이어 프레이밍을 해서 여기엔 이미지, 여기엔 텍스트 박스, 아이고 여기엔 텍스트 박스를 넣어주세요. 왜 텍스트 박스가 안 들어갈까요? 이렇게 줄을 그어야 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텍스트, 이 상자는 지워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레이아웃을 미리 짜거나 와이어 프레이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데 여태까지는 맥스 전까지는 iOS에서만 동작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 안드로이드에서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업데이트된 제품이 어떤 거냐고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사실상 거의 많은 제품들이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쓰다시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드림위버 HTML 에디터거든요. 그래서 HTML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HTML5로 뭐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할 때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XD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현재 베타 프로그램 공개 베타예요. 공개 베타를 진행하고 있는데 XD 같은 경우는 맥스에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좀 있으면 다 데모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예, 크게 바뀐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신규라는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완전히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맥스 때 많이 바뀌기도 하지만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자체는 항상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느 게 가장 많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뭐 다들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딱 한정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제는 다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탁이나 타입킷 같은 경우 해서 이런 식으로 서체나 이미지 같은 것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 클립아트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멤버십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제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맥스는 예, 저희가 이건 내년 맥스고요. 올해는 샌디에고에서 했었거든요. 혹시나 내년에 맥스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일정을 미리 잡아놓으시면 돼요. 10월 16일부터 20일 베네시안 호텔에서 합니다. 라스베가스. 네. 그리고 맥스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주소가 잘 안 보이실 텐데 max.adobe.co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번에 했던 발표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맥스에서 했던 내용을 직접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max.adobe.com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도 있죠. 저게 뭐죠? 그러면 일단 포토샵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은 포토샵이고요. 여러분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앱스를 눌러보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다 업데이트가 되셨을 텐데 뒤에 2017이라고 붙어 있는 게 떠 있으시면 여러분들 다 제대로 업데이트가 돼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XD, Experience Design 기존에는 프리뷰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베타라고 바뀌어 있으면 항상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17이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업데이트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주로 포토샵 뭐 몇 가지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XD 그 다음에
여기에 아직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더 보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토샵부터 하면 여러분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인디자인을 작업하실 때 항상 제일 실행하자마자 기존에 했던 작업 파일들을 열거나 또는 신규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거든요. 신규 파일 메뉴에 신규 요거 선택하시죠. 그러면은 항상 빈 화면이 떴었어요. 하얀 화면이 뜨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신규를 제가 지금 선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신규를 선택을 하면은 다른 창이 떠요. 여러분들 신규 명령어를 선택하면 new 명령어를 선택하면 사이즈 정하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해상도 정하는 거 나오고 백그라운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오른쪽으로 밀려갔어요. 오른쪽으로 밀려갔고 실제로 해상도나 방향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했던 거 제가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거 그다음에 사진 작업을 할 건지 프린트 작업을 할 건지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할 건지 웹인지 모바일인지 필름 앤 비디오인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팝업 메뉴로 떴었잖아요. 팝업 메뉴로 떴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윈도우로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뭐 포토, 사진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기존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프리셋들이 있었잖아요. 그 프리셋들은 다 들어있어요. 프리셋들은 다 들어있는데 좀 더 친절하게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부분은 밑에 템플릿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템플릿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어떤 이미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때부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템플릿이라는 것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인스턴트 사진,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템플릿을 쓰시면 되고 또는 이러한 레이어 마스크가 있는 템플릿을 쓴다든지 아니면 사진 액자에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것을 다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안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사진뿐만 아니라 인쇄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쇄 쪽 보면은 이런 책자라든지 아니면은 인쇄물, 포스터 같은 거 있고요. 모바일을 한번 볼까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안에서 보이게끔 하는 모그업 디자인을 할 때 그런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UI 킷 같은 것도 저희가 제공을 해요. 이런 식으로 UI, UX 작업하시는 분들은 UI 킷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불러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포토를 하나 불러볼까요? 그래서 얘를 불러보면 제가 이미 받아놨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레이어 창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열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바와 같이 레이어가 무수히 많이 들어있어요. 레이어가 무수히 많이 들어있고 제일 밑에는 사진을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아무 사진이나 하나 좀 넣어볼게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템플릿 제일 밑에 사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레이어들이 전부 다 레이어 마스크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제일 하단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다 템플릿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레이어 마스크 또는 이런 식의 레이어 마스크 이런 식의 레이어 마스크 그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실 필요 없이 이런 템플릿들을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템플릿들은 숫자가 계속 늘어날 예정이에요. 저희가 꾸준히 추가를 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포토샵만 실행을 하시면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템플릿의 장점을 누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맨 땅에 대부분들 헤딩을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맨 땅 헤딩 하시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템플릿 쓰시면 돼요. 템플릿
그래서 이렇게 신규 문서에서 템플릿을 쓸 수 있다라는 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포토샵에서 그 웹이라든지 모바일 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작업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레이어로 어떠한 모바일 웹페이지나 아니면 그냥 일반 웹페이지에 목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CSS로 복사하는 작업들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CSS만 카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포토샵에서 디자인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보시면 텍스트 레이어 보시면 텍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서치 화살표 그다음에 타원형 또 텍스트 아이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포토샵 안에서 다 벡터로 작업한 상태예요. 포토샵 안에서 다 벡터로 작업을 한 상태여서 이것을 이제는 기존에는 CSS만 카피를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 레이어 패널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피 CSS뿐만 아니라 카피 SVG가 가능해요. SVG로 카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XD로 보낸다든지 또는 다른 SVG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게 되면 벡터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요. 벡터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서 카피 페이스트를 해도 확대 축소를 해도 깨지지 않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포토샵 안에서도 SVG를 만들어서 하실 수가 있어요. 3D 포트레이트가 뭐였을까요? 제가 질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은 라이브니까 맛배기로 몇 가지만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사실 이 전체 내용을 다 곧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12월 달에 그 행사를 할 거예요. 12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장소는 어느 정도 정해졌고 날짜도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근데 아직 정확한 세부 디테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아직 안 해드렸지만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아마 공지가 나갈 거예요. 페이스북에도 그 내용이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맥스에서 그 샌디에고에서 했던 맥스에서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은 페이스북에 업데이트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 페이스북 라이크 눌러주시고 항상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잠깐 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벡터 그래픽 때문에 많이들 쓰시게 되는데 벡터 그래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실 뿐만 아니라 아이콘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세요. 왜냐면은 뭐 아이콘 작업하시는 분들 되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으로 많이 하시는데 뭐 1X, 2X, 3X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 축소를 많이 해서 확대 축소에도 깨지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많이 작업들을 하세요. 근데 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새로워진 점은 뭐냐면은 원래는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이 부분 좀 잡아주시겠어요? 잘 보이게. 지금 사각형을 그렸는데 가로가 25.44 픽셀이고 세로가 11.94 픽셀이에요. 이러면은 실제로 그리게 되면 엔티알리싱이 되고 정확히 UI나 UX에 맡기고 픽셀 단위로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그리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물론 그릴 수는 있죠. 노가다를 하시면. 여기 보시면 픽셀에 맞추기라는 명령어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그리게 되면 이제는 이 숫자들을 보시면 픽셀 단위로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도트질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떠한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는 이제는 여기 뷰에서 스냅 투 픽셀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픽셀에 딱 맞춰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XD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XD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XD 쓰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뭔가 라이크라든지 눌러주시면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간은 다 돼가고 내용은 많이 남았고 그래서 보여드리면
지금 뭐 기존의 창하고 비슷해요. 기존의 창하고 비슷한데 XD 같은 경우에 이쪽에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레이어가 추가돼서 지금 찍으시는 분이 되게 허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보시면 웰컴 스크린 이런 식으로 아트보드들이 다 나와 있고요. 실제로 아트보드들 안으로 들어가면 패스라든지 오브젝트 그룹이라든지 오브젝트 또 그룹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패스들, 그래서 오브젝트 그룹 안에 있는 패스들을 여기 지금 보시면 뭐 만약에 여기서 시프트를 선택한다, 텍스트로 선택하면 여기에 있는 레이어 창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레이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볼이 있어요. 심볼 기능이 추가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아이콘을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추가를 한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같이 놓고 여기저기 배치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얘는 여기, 또 얘는 여기. 이렇게 되면은 이 심볼들은 다른 오브젝트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심볼을 변경하면 모든 요소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심볼로 변경했는데 나중에 우리 담당 PM이 이건 파란색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다 일일이 파란색으로 바꾸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번만 바꾸시면 돼요. 이 기능은 뭐 스캣땡이나 뭐 다른 데서도 다 있었는데 XD에서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잠깐 속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윈도우예요. 윈도우인데 아직 여러분은 사용하실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도 보시면 XD가 있어요. 윈도우 10에서 실행하실 수 있는 XD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출시를 하면 페이스북에다가 공지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XD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좋아요 필수. 네. 저 뒤에서 저희 PR 담당하시는 이미사님께서 인자하신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네. 광고를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캐릭터 애니메이터. 이 캐릭터 애니메이터는 저희가 몇 번 지난번 라이브 때도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지난번 라이브 때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캐릭터 애니메이터는 일단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뭘 했었냐면 애니메이션을 라이브로 방송을 하게끔 한 적이 있어요. 잘 안 들리시나요? 애니메이션을 라이브로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상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라이브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그림을 다 그려야 되고 뭐 컴퓨터라든 손으로 하든 그것을 렌더링하고 녹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라이브로 하기는 되게 힘들었지만 이 캐릭터 애니메이터라는 것을 써가지고 미국에서 최초로 심슨 패밀리라든지 아니면 카툰으로 만든 만화 캐릭터로 만든 힐러리랑 트럼프가 실제로 TV에 나와서 라이브로 방송을 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캐릭터 애니메이터고요. 라이브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를 컨트롤하는 것은 바로 카메라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카메라 앤 마이크로폰이 있는데 이 카메라 앤 마이크로폰에 애니메이터의 얼굴을 인식을 시키면 되죠. 제 얼굴을 한번 인식을 시켜볼 테니까 저쪽을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셋 포즈 하면 제 눈, 코, 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애니메이션에 있는 걸 실행을 하면 이거 말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저 하얀 옷을 입은 캐릭터가 제 얼굴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로 제가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든지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입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고개를 돌려도 실제로 다 따라서 돌아요. 따라서 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키보드로 특정 동작을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키를 누르면 안경을 쓰는 애니메이션을 미리 넣어놓으면 A키를 누르면
눈 깜빡거리면서 움직임과 동시에 안경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바로 또 라이브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애니메이션 되는 캐릭터를 가지고 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바로 캐릭터 애니메이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펠릭스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는 맥스 때 발표를 한 건데 프로젝트 펠릭스라고 해서 펠릭스 프로젝트거든요. 아직은 정식 버전도 아니고 뭐 진짜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포토샵 안에 보면 3D로 오브젝트를 불러와가지고 편집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포토샵 외에는 3D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애프터 이펙트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프로젝트 펠릭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앱들이 이런 3D적인 뭐 요소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3D로 된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렌더링 한 다음에 그것을 디자인 작업에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는 펠릭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3D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셋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온라인상에 이런 3D 오브젝트들을 다 무료로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물병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물병이 들어오고요. 이 펠릭스 같은 경우는 주 대상이 어느 분이냐면 디자이너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도 3D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거라서 상당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병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유리, 뭐 여기도 유리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뭐랄까 그 병 뚜껑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병 뚜껑 부분만 선택하고 그 부분에 뭐 재질을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요 프로젝트 펠릭스에 보면 요술봉 툴이 같이 있어요. 요술봉 툴이 같이 있어가지고 요 요술봉 툴로 병뚜껑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병뚜껑에 해당하는 부분만 선택이 돼요. 여기서 선택 영역을 넓히는 툴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부분을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재질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매터리얼로 가서 뭘로 해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하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 렌더링 미리 보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금색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물은 뭐 주스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병뚜껑이 다시 지워지긴 했지만 그거는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물이 튀는 부분, 이 물병 주위로 물이 튀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플래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오브젝트가 또 있는데 얘를 선택해서 불러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불러와져요. 그래서 좀 회전을 줘볼까요? 그럼 로테이션 툴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회전을 지정을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면 되거든요. 렌더링을 해서 오른쪽 아래에 렌더를 누르게 되면 이 가운데에 이제부터 렌더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렌더링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V-Ray를 써요. V-Ray를 써가지고 기존에 포토샵 같은 경우는 레이 트레이싱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V-Ray를 통해서 더 고품질의 퀄리티,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고 좀 재밌는 거는 지금 보면 라이트가 대충 앞쪽에서 이렇게 때리고 있거든요. 그림자가 오고 있고 근데 만약 여기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안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세우고 디자인에 가서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라고 있어요. 백그라운드라는 부분이 있어서 백그라운드를 선택하고 실제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여기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여기서 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푸르른 자연 안에 있는 나무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나무 테이블을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맥스에서 저희가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머신러닝이 적용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젝트 펠릭스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펠릭스가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평선을 찾아서 이 오브젝트가 적절하게 딱 놓이게끔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실제 이 배경으로 있는 이미지에서 빛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보다 더 자연스러운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이 3D 프로그램에서 조명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 보면 일단 수평선을 자동으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렌더링 한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배경 이미지로 선택한 이미지에서 실제로 라이트를 뽑아내라고 저 버튼을 눌러볼게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이미지 베이스의 라이트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고, 보시면 여기 아까 라벨 레이블 있었던 부분의 색깔이 약간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렌더링을 해볼게요. 카메라는 그대로 계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지금은 원래 이 상태였지만 잘 보고 계세요. 실제로 배경 이미지를 통해서 계산된 빛으로 하는 렌더링은 색깔이 살짝 바뀌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다 이런 색깔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이렇게 보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을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 펠릭스가 전달을 하는 거죠. 사실 3D 모델링은 아직까지는 안 돼요. 그냥 불러오시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D 모델링 파일이 있다면은 3D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는 렌더링을 해가지고 이것을 PNG 파일이나 또는 거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포토샵 레이어로 되어 있는 포토샵 파일로 가실 수가 있어요.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의 3D 뭔가 씬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나중에 차후에는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인디자인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이런 것들과도 다 연동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7분이나 오래 했네요. 그 여러 가지들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매년 하는 맥스에서는 항상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은 max.adobe.com에 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표가 어디 갔지? 그리고 또 이런 제가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다 저희 웹사이트에 있거든요. 웹사이트에 있어서 마지막 페이지 아이쿠 여기에 가시면 따따따.adobe.com/kr/creativecloud.html 이 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오늘 이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맥스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